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아찔했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하이웨이에서 깜빡 졸다가 옆 차선을 넘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트럭이 가깝게 보였어요. 조금만 더 핸들이 돌아갔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으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어째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날까 했던 일이 바로 저에게 일어날 뻔한 겁니다. 깜빡 눈을 감았다 떠보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몸은 다쳐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거기다 자동차 보험료도 왕창 올라가고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정규 토너먼트에서 간만에 꼴찌를 해서 깨졌거든요. 아마 그 깨진 게 액땜을 대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하. 간사하게도 처음엔 깨진 게 기분 나빴다가 나중엔 깨져서 오늘 무사했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집에 뭔가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무탈하게 사는 게 쉬우면서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 때문에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지냅니다. 어제는 싱글을 쳤는데 오늘은 첫 홀부터 이상하게 더블 보기로 시작하더니 몇 홀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제는 웃고 오늘은 울었다. 내일은 웃고 모레는 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기는 날은 이겨서 기분이 좋고 지는 날은 진 날대로 실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줬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안 아프고 사고만 없으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관계의 역설 마이너스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렵다.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이 강하거나 차갑거나 까다로워서 사람이 붙질 않는 겁니다. 우정을 얻지 못하면 관계의 결핍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결핍이 병이 됩니다. 좋은 대인 관계는 학력, 재력 못지않게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노와 증오가 번뜩이는 요즘 어떻게 해야 나의 불만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연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으며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은인과의 만남이 어느 날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나서 스크랩했던 자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글이 좋아 복사를 해서 머릿맡에 놓고 봐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렵기에 장기간 훈련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칭찬할 것을 찾아 감사로부터 말을 시작한다. 잘못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무조건 명령하기 전에 상대의 생각을 묻는다.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말한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신뢰와 기대감을 주어 자부심을 갖게 한다. 불만을 해결하려면 불만은 단둘이 있을 때 말한다. 불만을 말하기 전에 감사했던 것부터 이야기한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느낌을 말한다. 마음에 걸리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상대방의 결정과 덧붙여 말하지 않는다. 과거의 것을 말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점만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견해와 감정을 꼭 듣는다. 이런 좋은 말씀을 멀리 두고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 옆에 있는 동반자에게 써보면 금방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중 가장 힘든 게 부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밖에서 원만한 관계 속에 재미있게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데 그 소리를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별로 잘한 일이 없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한 건 해서 큰돈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자는 머리가 빈 것은 용서해도 지갑이 빈 것은 용서 못한다는 드라마 속 시골 다방 레지의 말이 생각납니다. 머리가 빈 놈이 대우까지 받으려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빌수록 누구처럼 납작 엎드려 뻐구기를 잘 날려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하. 해시태그 챕터 2 침묵과 핸드폰 마이너스 현대 부부의 풍경. 우리 부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대화가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말이 잘못 나오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말싸대기 맞기 일수인지라 침묵하면 중간은 갑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옆에 사람이 있어도 온통 핸드폰에 눈길을 몰두하는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도 손에 든 핸드폰을 쳐다보다 눈을 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 그렇다고 체질상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다를 안 떨면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선배들과 전화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다를 떨곤 합니다. 자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여인도 있어 가끔 재미있는 수다 타임을 가지곤 합니다. 대부분 여인들은 남편 건강 걱정을 하며 삽니다. 제가 아는 A 여인의 남편은 유학 시절에 만난 미국인인데 먹는 것 절제가 안 돼 250파운드가 나가는 뚱보랍니다. 마누라 말을 더럽게도 안 듣고 산답니다. 하하. 그런데 최근에 자기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으니 따로 살자며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딸집 근처로 이사를 간답니다. 참 착한 놈인데 마누라 잔소리에 질렸나 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다 보면 눈을 가려야 할 때가 있고 귀를 막아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그 중에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최고더라. 이론상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 살고 귀 막고 입 막고 살다 보면 암덩어리가 어디선가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말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핸드폰으로 말하고 삽니다. 하하. 해시태그 챕터 3개미와 배짱이 마이너스 서로 다름의 아름다움. 우리 집 앞에 골프장이 제 전용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 골프 연습장에 나가면 나무의 그늘이 저를 반겨줍니다. 약 30분 정도 퍼팅 연습을 마치고 그늘에 앉아 땅콩 강정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잔디에 앉아 쉬고 있으니 골프장 인부가 지나가며 너 피크닉 나온 것 같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매일 천국 푸른 초장에 소풍 나온 느낌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나무, 도토리나무, 수양버들. 키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어쩌면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져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서로 달라야 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면도칼은 날카로우나 나무를 자를 수 없고 도끼날은 강하나 수염을 자를 수 없다. 누구나 각자의 특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보다는 높여주고 가치를 인정해줄 때 나도 발전한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다 잘난 놈만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배짱이 과에 속합니다. 아내는 개미 과에 속합니다. 조합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도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놀았죠.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굶주리게 되고 개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개미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배짱이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짱이가 부른 노래가 여름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개미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저는 골프장에서 소풍을 즐기며 삽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도 나름의 조화가 아닐까요? 해시태그 챕터 4 삐뚤어진 나무의 지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하곤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고교 시절 당시 담배를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벌이 무거웠습니다. 헌데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골초의 애연가였습니다. 고교 때 그렇게 골초였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국에 나가 만났었습니다.
헌데 그 골조들이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악동들이 한때 즐기던 담배와 술을 어려서 먹을 만큼 먹어서인지 나이 들어 절제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늘 뒷줄에 앉아 불량기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깨들이 조폭 세계에 몸담고 살 줄 알았는데 소식을 물으니 가톨릭 신자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삐뚤어지지 않고 굳어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않고 착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바른 말씀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어 스님의 법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사 강사 스님은 반듯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곱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하며 불량하고 성실하지 못한 인간은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며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비틀어지지 않고 곧아서 쓸모있고 반듯하게 살아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모범생으로 바르게 굳게 자라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늘 엉뚱한 생각과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 그랬지 마음이 엄청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속세에 한 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초였던 고교 친구들 삐뚤어진 나무였을까요? 지나고 보니 모범생은 아닐지라도 삐뚤어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지의 세계를 먼저 갔을 뿐입니다. 하하. 그 골초들 자녀들이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먼 서울대들을 나와 삼성에 변호사, 의사, 가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미 삐뚤어진 나무로 성장하여 비틀어지지 않고 곱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모릅니다. 재미없는 선행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재미있는 악행에 더 손이 먼저 가니 무슨 조화인지 모릅니다. 글쎄, 비뚤어진 채 살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부러진 나무가 펴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정말 쓸모없을까요? 제가 매일 가는 골프장의 나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바른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휘어진 나무, 옆으로 비스듬히 자란 나무, 구불구불한 가지를 뻗은 나무. 그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그늘은 넓고 어떤 그늘은 길고 어떤 그늘은 얼룩덜룩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쉼터가 됩니다. 저는 그 구부러진 나무 아래에서 땅콩 강정을 먹으며 쉽니다. 그 나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구부러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부러진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됩니다. 저의 삐뚤어진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제 실수담이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하이웨이에서의 아찔한 경험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인간관계 이야기, 핸드폰만 보는 부부의 풍경, 개미와 배짱이의 조화, 그리고 삐뚤어진 나무의 아름다움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프 치다 꼴찌에서 액땜하고 부부싸움 피하려고 핸드폰만 보고 젊은 시절 삐뚤어져 있었던 그런 우리가 바로 진짜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구부러진 채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면도칼은 나무를 자를 수 없고 도끼는 수염을 자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있어야 세상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곧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착하고 성실하며 쓸모가 있습니다.
오늘도 안 아프고 사고 없이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골프 치다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액땜이 되어 큰 사고를 막아준 겁니다. 부부가 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침묵하면 중간은 가고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수다 떨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나무로 살아왔으면 어떻습니까? 그 구부러진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인생 후반전, 우리는 더 이상 굳게 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부러진 채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쓸모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구부러진 나무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의 구부러진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삐뚤어진 채로 하지만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